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6월 지방선거.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의 양당 체제 속에서 힘겹게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에는 안철수 신당까지 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야권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이었죠. 그 방송에 출연하셔서 야권 세력과의 연대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요. 예. 네.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예, 변함이 없지요. 네. 어떤 배경의 말씀이신지요? 예, 대개 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이 연대를 해왔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요. 네. 그렇지만
그동안 그런 변화에도 그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전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 국민들의 요구는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제는 연대 그 자체보다는 세력을 바꿔라, 판을 바꿔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로서도 새롭게 창당하고 처음 임하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이 어느 쪽도 야권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로서도 당연히 그것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선거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안철수 신당 또 민주당도 뭐 연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각 당 인사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더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완전하게 선을 긋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완전하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대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네. 한참 이제 선거가 남았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할 때 되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통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여지를 많이 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또 언론에서는 다시 그것을 연대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하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단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세력을 바꿔라라는 국민의 요구를 어떻든 안철수 의원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연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양당 모두가 연대를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대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작은 당이 먼저 그런 것을 가정해놓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당이라면 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옳다. 네. 연대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기존의 야권 연대론을 깊게 되돌이켜 보면 왜 연대 안 하냐? 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제1야당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되고 네. 그것이 혹시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와 퇴락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저희가 깊이 한번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야권 연대라는 그런 선거 전략에 기대지 않겠다.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당인 만큼 정당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당의 힘이 작죠. 다른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의 지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정당입니다만 그래서 많은 후보를 내진 않지만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어떻든 최대한 내겠다라고 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끝까지 가라라고 후보들에게 독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까? 예. 네. 보통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왔는데요. 기초단체장은 전혀 후보를 안 낸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이 작지만 네. 두 분의 현역 구청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재선시켜야 하고요. 네. 또 다른 것도 기초단체장이 출마를 합니다. 아직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 규모가 1당이나 2당처럼 크지는 않죠. 네. 저희가 광역단체장 중심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건 기초단체장은 정말 연대하지 않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고 네. 광역단체장은 크게 당을 상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권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것과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지역적인 고려를 좀 하고 계십니까? 지역적인 고려라고 하는 것은 연대를 계속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울산, 그러니까 경남, 울산, 부산 이쪽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집중할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물론이죠. 저희가 엊그제 인천, 네. 우리 저희 정의당이
그래도 꽤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장 후보로 김성진 현 인천시당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과거에 진보신당 대표를 했던 분이죠. 저희 당의 조승수 전 의원께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실 것 같고요. 네. 서울 전후에서 뭐 세종시를 좀 빼고 16개 광역단체라고 본다면 저희가 최소한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후보를 내기 위한 계획들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광역단체장 말고 기초단체장을 여쭤본 이유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호남 같은 경우에요, 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 아닙니까?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정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략적으로 호남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가 뭐 이제 우리 깊게 보면요. 네. 어디나 중요하고 서울도 중요하고 또 서울은 앞으로 이제 선거구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정치 변화가 예고된다고 볼 때 그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두 군데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도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남 지역이죠. 네. 그래서 저는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꼭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계 재편의 어떤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쪽은 꼭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호남 쪽은 뭐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겠다는 그렇게 뭐 기초단체장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말씀하기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지방선거가 한 2,000명이 넘는 후보를 내보내야 다 내보내는 선거입니다. 하물며 1당, 2당도 그렇게 내보내지 못하죠. 네. 저희로서 그렇게 규모 있게 내보내지 못하는데 아직 시간을 가지고 후보를 아직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당으로서는 과거 꽤 유력했던 두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저희 당원이시고요. 네.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심상정 의원도 꽤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내부에서 거론은 되는데요. 아직은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두 분의 개인적인 정치 구상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경기도는 굉장히 구도가 복잡할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좀 천천히 전체적인 판을 보고 어떤 후보가 적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당내에서 성장해온 좋은 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2월 초면 좀 정치 활동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죠. 풀리십니다. 1년 만에. 네. 그럼 노회찬 후보 전 의원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접고 계시고 오히려 최근의 기간을 자기 재충전의 기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드려본 적도 없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 문제도 2월 중순쯤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요. 정치를 접었다고 이미 공언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정치를 접은 분을 정치로 다시 모셔오는 일은 가능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주변의 여론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만나 뵙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저로서는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로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당대표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놓고 계시는군요. 예, 뭐 제가 열어놓고 있는 거죠. 유시민 전 대표 당사자는 아니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 그리고 당내 여론이 높아지면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당에서 요구를 하면 대표로서 접촉해 보실 수밖에 없겠군요. 글쎄요, 예,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네. 자, 이른바 한국식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지향점으로 밝히셨죠? 예. 네. 이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뼈대는 뭐죠? 지금 사회민주주의, 특히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곳은 유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공적 모델, 우리가 꼭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꼽는 게 이제 스웨덴 등의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죠. 물론 그것은 이미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지향,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한국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사회민주주의도 어떤 노동 이런 문제를 좀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지금 이 변화된 사회에서 노동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 또 제기되어 왔던 사회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비판되어 왔던 생태 문제, 네. 녹색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분단된 한국 상황에 맞게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신을 적용해 나가서 북유럽 복지국가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와 유사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이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밝힌 것이죠. 네. 예. 자, 하도 오랫동안 종북 얘기를 들어서 선거 전략상으로 이런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여론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좀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더군요. 예, 맞아. 일부 저희 당내에서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 다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유럽 복지국가를 선호한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회민주주의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이제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보수 세력 일각에서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좀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정당들이 자기들이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비교적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정당 해산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로서는 정당 해산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같은 진보지만 지향하는 어떤 노선과 문화 이런 것들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 경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진보의 어떤 미래, 진보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염두에 두고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진 않고 국민과 직접 만나서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진보를 스스로 지지한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를 지지한다는 국민들이 최근에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24%의 국민이 스스로는 진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당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이 정도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둘 만한 그런 기준선이 있습니까? 예, 아직 그런 것을 숫자로서 네. 어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많은 후보를 내서 많은 수의 당선자를 낸다. 여기다 초점을 두지는 않고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에게 진보의 미래를 대표할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숫자로 얼마나 되어야 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나중에 목표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명이 당선되고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후보를 낸 곳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이끌어내느냐 이것을 더 의미 있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일부러 아껴둔 게 있습니다. 예. 예. 천 대표님께서 직접 출마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야 원래 은평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고요. 네. 다음에도 은평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는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당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당의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양론이 다 있고요. 네. 저희 당내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저로서는 무엇이든지 열어놓고 당대표는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어놓고 하지만 당대표가 나가는 것이 꼭 득일지 이건 좀 더 네. 토론을 많이 해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어느 지역이 될까요? 글쎄요. 지역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서울 경기를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